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오늘은 제주시 갑의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무소속의 박희수 후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 지금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 이게 예. 마치 그 이승엽 선수가 타이거즈 옷 입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 그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늘 입던 파란 옷이 아니라 이제 네. 하얀 옷을 입고 출마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국회의원에 꼭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이런 풍토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그 낙하산 공천을 맞이하면서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야, 우리 서민들, 우리 평범한 이웃들은 정말 이런 억울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공정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이웃들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록 좀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공정한 사회 부조리를 바꿔나갈 수 있겠다. 예. 그런 각오로 이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당적을 버리면서까지 광해로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렇죠. 30년 가까운 세월을 바쳤던 정당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당선되시면 다시 돌아가실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나중에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출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고 그것을 공약에 담아내셨을 텐데 여러 가지 공약이 있겠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를 뽑아볼까요? 우선은 이 정치를 좀 바꿔야 됩니다. 패거리 정치 또 정쟁 이런 것들 좀 없애고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그 국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치 개혁 입법에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제주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고 또 도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고 4.3 특별법 역시 마무리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주택 이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 토지를 공공부지를 예. 이용한 토지를 주택만 분양 그리고 이게 50년 후에는 그 주택이 다시 이제 국가로 환원되는 예. 이 형태로 간다면은 반값 이하로 예. 주택 공급이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뒤에 질문을 좀 할 텐데 정치개혁 입법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 소환제. 소환제를 도입하지 않다 보니까 예. 마음대로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예. 오로지 뭐 당리당략 국회의원 몇 사람 덜 되고 더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전략공천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택권도 국민들에게 주고 당원들한테 돌려줘야지 일부 몇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후보 공천권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정당의 민주화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이번에 겪어보시면서 그 생각이 더 많이 드셨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 소환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를 바라보면서 늘 예. 느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2공항 문제가 워낙에 지금 제주 도내에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님은 사실 그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도 좀 비교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선명하게 좀 반대 의사를 밝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공항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공항을 확충한다는 문제는 새로운 공항이
그 공항이 가져올 가치가 예. 환경 훼손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큰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손 만대를 생각해야 되고 정말 500년, 1000년을 내다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제2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또 상권도 걱정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예. 예.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먼저 거치고 예. 예. 그게 따라가는 게 당연하고 저의 입장도 사실은 저 사견은 반대지만은 예. 당연히 도민들이 이거는 뭐 해야 된다면은 저 당연히 따라가야죠. 예, 그게 또 공인된 사람으로서의 자세고. 예. 예. 그럼 지금 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 특위가 지금 네네.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론을 봐가면서 도민들의 먼저 중론을 모아보자. 갈등 해소 특위는 말 그대로 갈등 해소를 위한 거지 예. 어떤 공론화 과정의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단순히 도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주도적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모으려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토부나 예. 제주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 예. 문제는. 그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나서야죠. 지금까지 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 한 명도 강력하게 나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책임이 있는 그 정책인들로서 예.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책임도 좀 주장을 있죠, 당연히.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의견을 마지막에 모은다는 것은 주민 투표나 혹은 공론화 과정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의 예. 투표 방식. 예. 예. 그 일방적인 투표는 오류를 낳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 과거에 기초자치단체 없앨 때 똑같습니다.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인 주민투표로 갔기 때문에 지금 불과 뭐 몇 년 됐습니까? 14년 만에 이거 다시 원위치 시키자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예. 단순히 무슨 저 제도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 음. 번 훼손된 환경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이거 원 상태로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예. 우리가 고민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4.3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네. 예. 지금 4.3의 완전한 해결을 도내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지지부진하고 4.3 네. 특별법 개정안조차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왜 제주도 4.3만 갖고 얘기를 하는가? 제주 4.3 이후에 발생한 양민학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뭐 함양, 산청, 여수, 순천 뭐 여러 군데인데 이거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묶어서 가야 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배부상과 관련된 그렇죠. 예. 배상과 관련된 재정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가에서 배상 채권을 발행하면은 예.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게 배상 채권을 한꺼번에 이 채권 시효가 도래되는 게 아니고 예. 연차별로 연령에 따른 단계적 배상을 갖다 해나간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1조 8천억인데 4년에 나누면은 1년에 4천억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446, 약 4천억 조금 더 되는데 예.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예. 이 문제를 저 임기 중에 해결 못하면 저는 다음 출마를 포기하고 예. 정치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그 정도 약속을 못하고 72년 동안의 세월이 걸린 문제인데 예. 이게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지금같이 좋은 기회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면은 정말 다음 국회 안 나가겠다는 각오로 나서면은 예. 해결됩니다. 좀 거의 웅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다른 양민학살 문제까지 다 같이 합쳐서 간다면은 그렇죠. 뭐 취지야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지금 당장 도내에선 4.3 문제에 대해서 좀 빠른 해결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좀 늘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아니요, 다른 지역의 양민학살 문제들도 대부분 다 그 정부의 잘못이 인정돼 있는 상태고 배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예. 거창 양민학살 사건도 배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가지고 배상 채권으로 해서 간다면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예. 다른 당들에 대한 설득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4.3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당에서도 이제는 제주도만 하더라도 뭐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예, 예.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대학 시절부터 또 제가 도의원 처음 돼서도 이 문제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말로서 한 게 아니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예. 전국을 돌면서 제주의 4.3을 알리는데 앞장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실천으로 꼭 해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을 걸겠다는 그렇죠, 말씀까지 그렇죠. 예. 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뭐 선거 운동하실 때도 유권자들 만나기가 쉽지 않으시고 지금 코로나 예, 전국 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다들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그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중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이제 영세한 우리 상인들, 또 특히 어려운 이 자유업, 관광 종사원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밤에 그 대리운전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예,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전혀 뭐 아무런 보상 대책도 없고 정말 그 경영 안정 자금조차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우선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영 안정 자금이 지금 신청하면은 뭐 상담을 4월 중순에 한다 예. 이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아니 뭐 다 도산한 다음에 돈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은 제주도에 갖고 있는 긴급 재난자금이라도 우선 풀어가지고 예, 예. 이런 분들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 우선 도산과 이 파탄을 우선 막는데 총력전을 좀 펼쳐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일정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은 예. 2단계로서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400억이 채 안 되는 재난자금이 예. 비축돼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한 예. 10배 이상 늘려야 된다. 3천원 이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한 4천억 이상 이렇게 예. 늘려야 정말 이런 재난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예. 지금 정말 크게 우려되는 것은 4월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네. 5월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아무런 예측이 없기 때문에 예, 예.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단계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이게 다 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도 돈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조금 나누는 예, 예. 그런 정신을 좀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공직자들, 특히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뭐 세비의 반을 내놓는다.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선거 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그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예,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런 그 자세가 됐으면 좋겠고 이 외에 각 기업에서도 예. 좀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는 이럴 때 같이 또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예.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선한 의제만 호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걸 또 제도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전면 개정 카드를 갖다 내미셨는지요?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라산 중턱까지 이렇게 파헤치면서 돌아온 이익이 다 어디로 갔는가? 예. 그리고 과연 이렇게 파헤치는 것들이 우리 때의 그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음. 자손 만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개발해 버리면 그다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그 자연 환경을 파헤치는 개발은 이제 그만하고 이미 개발되어진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개발 여러 가지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들이 지금까지 재벌이나 자본가들 위주로 가는데 앞으로는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예. 예를 든다면 면세점, 카지노 이걸 대기업들한테 줄 이유가 없습니다. 도민주로 도민들이 먼저 돈을 모아서 하고 아니 우리 도외 제주 도민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이 출자해서 해서 그 이익이 도민들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 왜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결정을 하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는 외교와 국방을 뺀 나머지는 자치도에 권한을 주겠다고 했으면은 그런 권한조차도 제주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예. 우리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우선 개발보다는 환경보호 우선 예. 그리고 도민이익 우선 그리고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특별법이 돼야 된다. 우리 제주도에 맞는 법이 돼야 된다. 예. 이게 저희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거의 이제 진보 정당으로 입당을 하셔도 될 수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원래 이게 민주당의 방식이 가치죠. 예. 가치고 예. 또 하나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소수 민원 해결 특별 보좌관제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 민원 해결 특별 보좌관제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 예. 개개인이 느끼는 뭐 공공기관 행정에서 부딪히는 정말 억울한 사연 그리고 정말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행정이 기피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불편사항 예.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그 제도 거기에 개입을 해서 예. 조속히 그 억울하고 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 보좌관을 두겠다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 한 1분 정도로 좀 답을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주택과 관련해서 네. 부지 공개념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네네. 네. 그 부분은 한 1분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지를 임대 방식으로 내놓으면은 예, 예, 우리 저 건설업자들은 거기에 주택을 짓고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의 이윤만큼은 예, 가져가고 예, 땅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땅값은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은 처음 임대할 주택을 분양받으면은 예, 그 부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 저렴하게 그 부지를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예, 집도 저렴하게 구입됐기 때문에 예, 예, 주택을 갖다가 누구나 지금 가격의 한 반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예. 게 기본 취지입니다. 임대 기간은 좀 들리고요. 그렇죠. 50년. 예. 이걸 제주 도내로 한정해서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전국 국가 제도로 예.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 들어가시게 그렇죠. 된다면 그렇죠. 이 제도는 아마 대한민국의 그 공동주택 서민들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획기적인 제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얼핏 들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예. 뭐 자유경제 체제에 대한 그 논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부지에 관한 문제인데 부지는 뭐 자유경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알겠습니다. 않겠는가. 예. 다음 기회에 또 이 부분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한 30초 정도로 마지막으로 우리 예. 유권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바퀴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정말 도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아픔 대변하려고 해왔습니다. 전략공천 때문에 제가 무소속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억울함, 저의 억울함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제가 반드시 이번 선거에 승리를 해서 제주도를 반듯한 자리에 놓고 도민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바꾸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제주시 갑선거구의 무소속 박희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